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때 대선 전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자택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불렀어요. 어디라고 야당의 최고 당대표를 대선 후보를 일개 언론사 사주가 집으로 부릅니까? 원래부터 예전부터 한패였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러 가요. 그 전에도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과 문재인은 비밀리에 만났었죠. 노무현 정권 때도 만났었어요.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데리고 같이 폭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보수와 연결시켜주고 보수 세력의 정치 자금을 받도록 했던 게 문재인이었다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자택을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가서 면접을 보고 홍석현이 드디어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바지 사장으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하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문재인과 연대할 것 한패가 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 뭐 가짜뉴스 아닙니다. 제가 확인된 것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문재인 당선 가능성 높아. 홍석현 문재인이 될 것 같다. 조선일보 대선 19일 전에 문재인이 가능성 높다. 왜 보수 적폐의 끝판왕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문재인이 될 거라고 자꾸 이럴까요? 희한한 일이죠. 내 느낌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40석을 가진 당의 안철수 후보보다는 120석을 갖고 있는 당의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로서는 더 안정적이긴 할 것이다. 원래 문재인과 안철수 둘을 저울질했었어요, 홍석현이. 하지만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120석을 가진 문재인이 진짜 민주주의의 적통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을 바지 사장으로 낙점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홍석현이 회동을 가져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교, 안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답니다. 매국 적폐 세력의 끝판왕과 문재인이 외교, 안보에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조망해 보시면 민주 세력들이 원했던 그러한 개혁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여튼 홍석현과 문재인이 한패가 돼서 시작이 됐죠.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전면에 대두하게 됩니다. 정권에서 같이 한패가 돼요. 여기도 홍석현,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 또 이렇게 굽실굽실 거리면서 인사를 하죠. 중앙일보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민주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문재인을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노무현을 잃은 그 트라우마로 민주 시민들이 더욱 결집하고 더 분열돼서 대립하고 투쟁하게끔 만들었어요. 디바이드 앤 룰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번 찍었다는 사람들은 증오를 하죠. 또 2번을 찍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문재인 뽑았다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를 더욱 통치하기 쉽게 일제가 조선을 온갖 분열 책동으로 싸우고 대립하게 만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강화시켰어요. 삼성,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한패가 돼서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왜 삼성까지 끼냐?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겠죠. 중앙일보와 삼성은 한 몸이에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친아버지이신 홍진기 씨를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간단히. 4.19 혁명이 발생했죠. 부정선거와 부패한 독재 정권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쟁이 연일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씨가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서울 시내에 발포를 지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독재자에게 들어온 권력을 실어준 검사 출신 홍진기가 친아버지인데 그와 한몸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뭐 적폐청산을 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구라였던 겁니다. 구라. 그래서 홍진기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로 체포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4.19 발포 명령자 공판.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196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아니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석방이 돼요, 무죄로. 그래서 실제 복역은 9개월만 한 거예요. 200여 명 이상에게 발포를 해서 시민들을 학살한 자가. 근데 홍진기 씨의 석방에 큰 힘이 되어준 게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예전부터 절친이었습니다, 둘이. 절친. 그래서 삼성은 예전부터 한패였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적폐의 끝판왕은 삼성, 중앙일보, 조선일보다 라고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석방 이후에 이병철이 정치적으로 로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금전적인 로비를 해서 홍진기를 구사일생으로 석방시키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의 후원을 받아서 1964년 라디오 서울 방송 사장으로 시작해 언론계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중앙일보, JTBC의 근간을 이병철이 후원을 해줘서 언론사의 사주가 된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에 부역해서 큰 돈과 권력을 누린 자가 다시 언론사 사주로 과거를 세탁하고 우리나라 언론을 선동하고 친일 매국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기반을 닦은 게 홍진기란 얘기죠. 저 홍석현 회장의 친아버지가 1986년 사망할 때까지 중앙일보 종신 사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친누나 홍라희 씨가 결혼을 하면서 사돈을 맺게 돼요. 한패가 되는 거죠. 완전 원팀. 그래서 중앙일보와 삼성은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돈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좌파건 우파건 상관없이 검은 돈의 배달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양쪽에 나르면서 수박들을 양산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중앙일보, 삼성 한패고 조선일보도 한패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는 원래 예전부터 사이가 좋았고 나이대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계속해서
삼성,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발표를 해요. 대기업들의 준조세 금지, 그래서 쓸데없이 나라에 돈 뺏기는 거 안 하게끔 특혜를 주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건 대기업 특혜다라고 19대 대선 경선 당시에 많이 지적을 했었죠. 공격을 하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해줬어요. 또 문재인이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막았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폭로를 한 적이 있죠.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을 할 때 막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원하는 거를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적을 했었죠. 19대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 기득권 세력들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문재인 후보님 근처에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벌 기득권들이 문재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데 적폐청산 되겠느냐. 그렇죠. 제대로 본질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러한 더러운 적폐들과 한패가 된 문재인을 그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문재인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권 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적폐와 한몸이 돼서 시작하면은 적폐청산 할 수가 없는 건데 정권 교체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혹 있는 분들도 다 모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재명 시장도 당시에 굉장히 헛웃음을 졌죠. 이재명은 다 알아요.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흑수저의 삶, 고통받는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이재명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그래서 드디어 문재인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삼성과 한몸이 돼서 19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임기 5년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취임 아흐레 만에 윤석열을 기수까지 파괴가면서 벼락 출세를 시켜줘요. 서울중앙지검장에 바로 발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벼락 출세 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벼락 출세를 시켜줬지만 하라는 검찰 개혁은 안 하고 조국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만 했어요. 검찰 개혁 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5년간 검찰의 힘은 더 세졌잖아요, 여러분. 아니, 개혁 좋다 이게야. 너무 무시무시한 강력한 검찰 세력을 문재인이 제압하지 못하는 거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 세력을 조금이라도 약화라도 시켜야죠. 오히려 더 힘이 세졌어요. 검찰 대통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약화시키지 못하고 더 강력해졌어요. 왜냐면 저들과 한패가 됐기 때문이죠. 홍석현은 친아버지 홍진기가 이승만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누렸었는데 검사 출신 홍진기가 죽산 조봉암 선생을 그 당시에 이재명과 같은 위치에 있던 분이죠.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독재정권과 투쟁하던 야당의 최고 권력자 조봉암 선생을 사형을 내려요. 빨갱이라고.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고 돌아가십니다. 그 똑같은 짓을 지금 홍진기의 아들 홍석현이 문재인과 윤석열, 꼬봉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없는 죄 가지고 이재명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죽산 조봉암 선생처럼 억울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언론만 장악을 하면은 민주주의 투사 조봉암 선생도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윤석열을 문재인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래서 윤영찬도 당시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찬양을 했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발탁을 한 걸 보면은 그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엄청난 권력자가 돼요. 검찰개혁을 총지휘하게 되는데 검찰개혁을 안 했죠. 오히려 검찰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게 문재인의 업적이에요. 오히려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국, 추미애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과연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경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업체에서 전시회 사진전을 열었는데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요. 이건 김건희 인스타그램에 있는 겁니다. 기사로 난 것도 많고 제가 사진을 합성을 했다. 그것이 오히려 가짜뉴스니까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사진 찍어준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언제 18대 대통령 후보였냐? 2012년 9월 17일에 민주당 18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요. 김건희랑 윤석열과 함께 최소한 2012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알고 지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한 11년 전부터 문재인과 김건희, 윤석열은 알고 있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2012년 3월 11일에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6개월 후에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오빠 나 회사에서 사진전 하는데 거물급 아는 사람 있어? 좀 소개 좀 해줘 이랬겠죠. 중소기업 미술 전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를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알고만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진전에 나오라고? 예전부터 친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전시회에 출연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도 문재인은 윤석열과 한패였다는 정황이 있어요.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못하는 짓들을 많이 해왔어요. 문재인은 민주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보수 적폐 세력들의 밀정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노무현의 가장 오른팔은 문재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강금원 회장이 가장 오른팔이었죠. 아무 조건 없이 노무현을 도왔죠. 금전적으로. 1998년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노무현 후보 사무실에 낯선 사람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됩니다. 후원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지요? 그냥 후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랑 노무현 그때 친분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후에 사무실로 찾아가요. 노무현의 종로구 선거 사무실로 찾아가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눈꼽만큼도 신세 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놓으신 분이셨어요. 성공한 사업가 강금원과 재기를 준비하던 정치인 노무현, 온 생애에 걸친 인연이 이때 시작된 거였죠. 그 강금원 회장은 전북 부안 출신이에요. 몰락한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첫 직장에서 염색 기술을 익힌 그는 독보적인 전문성과 열정으로 창신섬유라는 기업을 일궜어요. 근데 이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에 있는 그 당시 뭐 박정희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 때 너무나 경상도 쪽에 산업시설, 기관시설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돈 벌 거를 많이 만들어줬지만 전라도 쪽은 개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사업의 최전성기를 부산에서 맞이하시죠. 그의 성공을 질시한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부산에 와서 돈 벌고 출세한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저도 부산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홍어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부산에서는 너무나 모멸적인 표현을 썼어요. 예전에 무슨 죄가 있다고, 호남 사람이. 그래서 부산에 와서 돈 벌고 출세한 전라도 사람이라고 너무나 모멸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이래서 강금원 회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는 보여줄 것이다. 전라도 놈이 얼마나 신용 있고 의리 있는지. 부산 사람 노무현이 보여주었던 호남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면 나 또한 호남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다. 권력에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그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대통령 옆에 있음으로써 호남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 그 당시에 뭐 경상도에서도 그랬고 서울에서도 그랬습니다. 전라도 사람 사기꾼이다. 나쁜 놈들이다. 조심해야 된다. 전라도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참 이런 지역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이런 동서 갈등, 지역차별 이런 거 없애보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니까 자기가 벌어둔 돈으로 전라도 사람이라고 서름받았던 거 세상을 바꿔보자. 그래서 지역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무현의 투쟁을 아무 대가 바라지도 않고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거예요. 참여정부 5년간 강금원 회장은 오히려 사업을 축소합니다. 자기가 지지한 후원금을 계속 내놨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걸로 자기가 돈 벌었다, 사업이 확장됐다 이런 의심 듣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오히려 축소를 해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가로서 욕심은 접어두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강금원 회장님, 대통령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아, 미쳤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둘 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뭘 기대하고 지지한 게 아니에요. 참 멋있는 분이죠. 진짜 노무현의 오른팔은 강금원 회장이었어요. 문제는 아닙니다. 퇴임 후에 아무도 봉화마을을 찾지 않았어요. 노무현이 검찰 수사를 당하고 진짜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이다, 안희정이다, 전해철이다, 이광재다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봉화마을을 계속 찾던 게 강금원 회장이었어요. 끝까지 지켰던 게 강금원 회장입니다. 검찰의 수사 때문에 모두가 발길을 멈췄을 때도 강금원 회장만 매주 넥타이를 메고 대통령 곁을 지켰어요.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봉화에만 내려가십니까? 그럼 대통령 옆에 누가 있으라고.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예요. 전라도 사람 의리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어떻게든 강금원 회장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 2번이나 구속을 당하게 돼요. 미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제발 제때 늦지 않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봐요. 강금원 회장이 노무현 임기 중에도 구속을 당하고 또 구속을 당해 2번이나 당했는데 감옥살이 하면서 뇌종양이 시작이 돼서, 하지만 뭐 보석 신청이다. 석방을 안 해줘요. 끝까지 감방에 쳐놓고 노무현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강금원 회장을 풀어줍니다. 강금원 회장은 진실로 온 힘을 다했고 끝내 먼저 간 노무현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에휴, 강금원 회장, 당신의 뜨거웠던 삶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셨던 의리와 기계가 그립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동화마을에 보도블록으로 깔아놨죠. 당신의 뜨거웠던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고통도 나누려 했습니다. 영원한 친구 강금원. 문재인은 진짜 노무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오른팔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강금원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대가 바라지 않고 회사가 망해가면서까지. 검찰이 노무현과의 관계를 밝히려 샅샅이 뒤졌으나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깨끗해서 개인적인 비리, 배임죄로 구속이 돼요. 회사 돈을 썼다고. 구속 중에 뇌종양 악화로 보석 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반대로 보석이 기각되어 수술 시기를 놓쳐서 사망했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의 왼팔 정도 역할을 하던 게 안희정이었어요. 안희정이 정치 자금을 받는 일, 이런 거를 했죠. 근데 안희정도 노무현 정권 때 구속을 당하게 돼요. 불법 대선 자금 한나라당 823억, 노무현 캠프 97억.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의 적은 금액이었지만 어찌됐건 이 건 때문에 안희정도 깜빵에 가게 되죠. 안희정, 삼성에서 30억 원 수수.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당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성실하게 노무현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안희정은. 근데 노무현 정권 임기가
2003년부터 2008년이에요. 근데 안희정이나 강금원이나 노무현 정권 임기 초반에 구속을 당해요. 수사를 당하고. 이상한 겁니다. 강금원 회장이 2003년 12월 노무현 정권이 출범된 지 10개월 만에 구속이 돼요.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초반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참 검찰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강금원과 안희정을 수사하고 구속시킨 게 누굴까? 윤석열이 구속시키게 돼요. 아니 뭘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황당해했어요. 임기 말쯤에 레임덕이 찾아왔을 때 수사하고 구속한 건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윤석열이 노무현의 수족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개혁 못하게, 힘을 못 실게, 임기 내내. 윤석열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2004년 임기 초에 안희정을 구속시킨 게 윤석열이었어요. 2003년에는 강금원을 구속시키죠.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힘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개혁을 못하게 힘을 빼버린 겁니다. 어떻게 임기 내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금원 회장이 저를 후원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검찰에 조사받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조사받고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자기 임기 내에, 우리 정부에서 임기 초반에 그것도 죽을 고생을 하고 깜빵에 갈까? 희한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속상해 하셨죠. 강금원은 문재인을 싫어했어요. 그때 강금원,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 아니었다. 문재인 수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이 정치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강금원 회장이. 문재인 이거 정치하면 안 되겠다고. 왜냐면 이상하니까. 강금원 회장은 이상한 거예요. 노무현은 그래도 문재인 내 친구니까, 예전부터 친구였으니까 끝까지 믿고 이렇게 신뢰를 했었는데, 강금원은 노무현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강금원 회장이. 문재인 민정수석은 정치 능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계속 비판적으로 문재인을 견제를 했던 게 강금원이었어요. 그래서 강금원한테 앙심을 품고 있던 문재인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해서 강금원을 구속시키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그리고 안희정도 삼성이나 재벌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는 역할을 했었는데 한번 구속을 시키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또 구속이 됩니다. 안희정이. 기억하시죠?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직접 수사, 검사 4명 구성.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의 한때는 왼팔 역할을 했었던 안희정을 검사를 4명까지 구성할 일입니까? 이상하죠. 2019년에 비서 성폭력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게 되죠. 안희정이.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도 노무현의 왼팔 역할을 하던 안희정을 이러한 일로 검사를 4명씩이나 배치하면서 죽여버릴 수가 있을까? 왜 안희정이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을 당하게 되나? 요것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19대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안희정이 문재인을 공격하고 비판했었어요. 문재인은 진짜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고,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뒤로 굉장히 꽁한 사람이에요. 뒤끝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절대 쿨하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간 사람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에 두고 이 새끼 언젠가는 조져버린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그래서 아직도 조지고 있고, 조국도 내각제를 반대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이러니까 또 담궈버리고, 추미애도 내각제 임기 시작 전부터 반대를 해왔고, 다 기억하고 꽁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재인의 소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희한한 죽음들이 많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노회찬 의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권 5년간. 그래서 안희정과 강금원 구속시킨 거예요. 누가 했나? 윤석열이 했어요. 근데 이자를 임기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서울지검장으로 벼락 출세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바로 또 검찰총장으로 특진을 시켜주죠.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친구의 오른팔 왼팔을 수사하고 깜빵에 쳐넣은 윤석열을 어떻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요. 자신의 호위무사로 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아요. 문재인 깨끗하다고요? 정말 정치를 순진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문재인은 파면 끝도 없이 온갖 의혹들이 양파처럼 계속 나옵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LCT 사건, 세월호 사건. 세월호를 왜 조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임기 5년간. 정말 파도 끝이 없어요. 아들의 고용정보원 5급 불법 채용 의혹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59억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에 59억을 이렇게 받아갔어요. 문재인도 탈탈 털어보면은 징역 한 20-30년 갈 거 무진장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은 수사를 안 해요. 압수수색 받아본 적도 없고 깜빵 가본 적도 없어요. 검찰 소환 받아본 적도 없어요. 왜일까? 그래도 노무현 정권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는데 주변에 있던 자들 다 깜빵 갔는데 문재인은 왜 조사조차 받지 않을까? 수사조차 안 들어갈까? 누구 빽이 있을까? 과연. 사실 확인된 게 상당히 많아요. 부산저축은행 거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박형선 씨가 뭔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회사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큰 피해 볼 것 같아서 문재인한테 부탁을 해서 문재인이 그 당시 금융감독원 유병태 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검사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를 안 했어요. 부산저축은행이 면피, 죄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죠. 요거 윤석열이 압수수색하고 파헤치면 기똥차겠구먼요. 근데 수사를 아예 안 합니다. 문재인은. 누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누가 호위무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노무현의 가족들까지 샅샅이 조사를 해요. 검찰들은.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보복 선두에서 우리 가족들을 샅샅이 수사했다고. 노무현의 가족들까지 샅샅이 수사하는 게 윤석열이었는데 왜 문재인은 윤석열을 그렇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출세를 시켜주고 믿고 썼을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이에요. 이거를 인식 못하시면 진짜 우리나라 정치판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윤석열이 노무현의 딸 노정현 씨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어요. 참나. 이렇게 징하게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했던 게 윤석열인데 그 자를 최고의 자기의 호위무사로 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래도 의심이 안 가요? 문재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입니다. 2012년이면 딸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으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어요. 문재인이 압수수색 받은 적 있어요? 문재인이 검찰 포토라인을 쓰고 검찰 소환 조사를 열 몇 시간씩 받은 적 있어요? 노무현 정권의 핵심이었던 문재인이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임기 초반에 그것도 노무현의 가장 오른팔 강금원 회장을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또 그 1년 후 2004년에 노무현의 왼팔이었던 안희정을 또 수사해서 구속시킨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과 문재인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찾아낸 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뉴페이스를 하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윤대진이라는 검사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해보면 모든 연결고리가 다 풀리는 겁니다. 윤대진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모든 퍼즐이 또 풀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엄청난 뇌물 수수 의혹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랬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어요. 아니 이걸 누가 무마시켰을까? 확실한 증거 정황들이 많은데 이 윤대진 검사의 친형을 누가 무마시켰을까? 이 들어온 뇌물 사건을. 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은 내연녀의 아파트 대금 가전제품 구매에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1,000만 원 받고 세무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 원 뇌물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세무법인에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래요. 골프비 대납 등은 대가성이 없대요. 이렇게 그냥 무마시켜주죠. 그래서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 지금 무혐의로 돼 있는데 그게 윤석열이 눈 감아줬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타파의 영상들 찾아보시면 그 진상을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노무현의 수족을 잘라버린 이 윤석열 검사를 문재인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의심하다가 이 윤대진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게 이 윤대진 검사예요. 이 윤대진 검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문재인과 윤대진은 이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죠.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러면 윤대진은 과연 윤석열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윤석열과 윤대진은 40년 우정이에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고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그때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40년 동안 지금까지도 가장 절친이 윤대진이에요. 윤석열을 대윤이라고 부르고 윤대진을 소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40년 친구니까 문재인의 꼬봉이었던 윤대진이 문재인의 요청으로 저 강금원 새끼 나를 자꾸 안 좋게 보고 그리고 노무현 개혁 못하게 임기 초반에 수사해서 구속시켜 윤대진한테 부탁해서 윤대진이 윤석열 보고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이걸 100% 제가 증거라고 완전히 들이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4살 차이고 윤석열이 구수나 신림동에서 사법고시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40년 이상 친구죠. 그리고 이 둘의 사이는 각별하다 못해 유명하대요. 윤석열과 윤대진은 진짜 완전 절친이에요. 완전 절친. 서초동 인근 술집이나 카페에서 단둘이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전해집니다. 문재인의 직속 부하였던 윤대진이 윤석열에게 문재인의 지시, 강금원, 안희정 수사해서 깜빵 쳐넣어 이랬다고 의심해 볼 수 있죠. 충분히요. 노무현은 속은 거예요, 문재인에게. 노무현이 개혁을 못하게 모든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임기 초반부터 약화시킨 거예요, 계속. 수사를 할 때마다 항상 원팀으로 다녔던 게 윤석열과 윤대진이에요. 근데 윤대진은 직속 상관이 문재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연결해서 그래서 노무현 정권 초기에 저렇게 강금원 회장, 안희정 씨를 윤석열이 깜빵에 쳐넣구나 알 수 있으시겠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했죠. 윤대진 또한 엄청나게 출세를 시켜줘요. 윤석열은 기수를 5단계나 건너뛰고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윤대진 국장은 4기수를 건너뛰어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승진시켜줍니다. 문재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거는 검찰청 상위기관이 법무부죠. 거기에서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국장이 되는 거예요.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조정하고 이놈 여기 배치해, 이놈은 파면시켜, 이놈은 저 지방으로 발령 내려
이런 최고의 인사권을 쥐어준 게 문재인이라고요. 문재인은 윤석열과 윤대진을 자기의 원투펀치로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제가 의심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기의 호위무사, 자기 권력 지킴이를 윤석열, 윤대진으로 예전부터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뿌락치였다는, 보수 적폐 뿌락치였다는 정황들이 좀 있지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윤석열, 윤대진 자기 꼬봉들을 이용해서 노무현 정권 죽이기, 노무현 개혁 못하게 하는 깽판짓 하기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심이 가시죠, 이제. 그리고 또 윤석열 사단이 한동훈과 윤대진이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잠시 윤대진은 조금 찌그러져 있긴 한데 친형의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건으로 이 윤대진 검사는 조금 한직으로 물러나 있지만 언젠가 윤석열이 다시 불러내서 힘을 실어줄 거예요. 한동훈까지. 한동훈은 윤대진, 윤석열의 꼬봉이죠. 셋을 장수로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세력들, 내각제를 반대하는 세력들, 검찰 개혁을 하는 세력들은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요 세 놈을 써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그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홍준표 씨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3년 전입니다. 참 영악한 집단들이다. 윤석열 검사 앞세워 소위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 괴멸시켜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그래서 정권 재창출한다? 참 대단한 반관계다.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죠. 지금 윤석열 꼬봉으로 문재인은 정권 재창출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나서 퇴임식 때 다시 출마할까요? 한 거죠. 왜 다시 출마한다고 이렇게 신나했을까요? 무슨 자기가 대통령 된 것 같이 신나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됐으면 문재인은 그냥 썩은 표정을 졌을 겁니다. 자기 꼬봉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자기는 5년 동안 민주 시민들은 선동, 세뇌, 김어준 같은 털보 스피커들이 무진장하게 세뇌를 시켜놔서 문재인 뭐래도 다 잘했대. 개혁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다 잘했대요. 지지율 잘 나와. 또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했던 거는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성군이라고 다시 나오시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정권도 연장을 시키고 자기 꼬봉을 통해서. 홍준표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조용히 아닥하고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왜냐면 윤석열의 뒷배는 문재인이고 또 문재인의 뒷배는 저 위에 삼성, 중앙일보, 조선일보라는 것을 이제 홍준표는 알기 때문에 개기지 않고 굽실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굽실을 대야지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근데 정치판을 아직 잘 모르는 이준석 같은 애들은 막 개기다가 사라져버렸죠.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돌았던 이미지 파일인데 개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너 내랑 일 하나 같이 할까? 네? 요거예요 딱 진짜. 문재인의 꼬봉 윤석열. 그것도 갑자기 발견해낸 인물이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 표였다. 모르고 사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생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엔 변화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재인이 바라는 성공, 그 목표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각제 개헌이 문재인과 적폐 끝판왕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이죠. 김건희도 녹취록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왜 자꾸 충신 얘기를 계속할까? 이 충신이란 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자꾸 충신이야. 이 털보 김어준 씨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애초 이 조국 수사 출발은 홍정에서 시작한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왜 얘들은 자꾸 그냥 충심이야, 충정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 충신이란 얘기예요. 문재인의 최고 꼬봉, 최고 오른팔 호위무사는 윤석열이다. 둘이 한패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 못하시면 우리나라 정치판을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선동당하는 거예요.